안녕하세요. 산업융합 해커톤 수상작의 사용성 평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모입니다. 산업융합 해커톤은 상업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해서 후속 지원을 통해서 아이디어 구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커톤 대회 수상팀들을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팀, 바로 살아있는 피부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피부의 대표 윤대성. 연구소장 임은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피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정말 여성들이 관심 있어 하실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라이트 쿠션 케이스는 화장을 하지 않는 동안 화장 도구인 쿠션을 살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피부,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살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와, 정말 여성분들이 매일매일 화장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게 쿠션의 이 살균 기능이거든요. 좀 찝찝하거든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 라이트 쿠션이라고 지었는데요. 라이트 쿠션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쿠션 케이스에 UVC LED 자외선 살균 기능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화장 후 쿠션 케이스에 쿠션을 넣고 닫으면 자동적으로 살균되는데, 라이트 쿠션 케이스란 이름은 여성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라이트 쿠션 케이스,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라이트 쿠션, 살균 기능이 가장 너무 끌리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는 살균 기능 외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바로 라이트 쿠션은 여러 화장품 브랜드와 리필품이 호환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이 라이트 쿠션 케이스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쿠션 케이스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살균 기능은 여성분들이 늘 필요로 하고요. 쿠션 왜 퍼프 쓸 때 찝찝해서 몇 번 쓰다가 빨아도 그게 계속해서 파운데이션이 나오고 찝찝하고 잘 빨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찝찝했는데도 그 살균 기능의 플러스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까지 챙겨준 거잖아요. 살균 기능 원하지만 비쌀 것 같고 뭔가 계속 돈이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리필 제품만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할 때 자동 살균 기능으로 깨끗한 화장 도구를 사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맞게 화장품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라이트 쿠션 케이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늘 화장품을 살 때 구매해야 됐던 내용물이라고 하죠. 내용물에 케이스에 여러 가지 비용이 사실 들어가는 건데 경제적인 것과 살균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네요. 예, 두 가지 모두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이렇게 우수상을 수상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좋으시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진짜 여성분들이 늘 원했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이디어거든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때면 꼭 친구 중 한 명은 피부 트러블 패치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네. 그 위에 또 화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화장이 피부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관련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검증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문제는 화장 도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여드름이 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여드름이 난다라기보다는 화장품이 잘못된 사용법이나 뭐 컨디션에 의해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런 트러블을 어떻게 보면 매일 쓰는 쿠션에서 살균 소독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는 임은행 연구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같이 쿠션과 내용물, 이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같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굳이 근데 좀 불필요하게 이 케이스를, 다시 살균 케이스를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퍼프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단 오염이 되었으면 화장을 할 때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죠. 따라서 살균을 통해 피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화장을 할 때마다 사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할 때마다 트러블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염려가 되고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번에 제품 만드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살균 소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실제 영국에서 영국 아스톤 연구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용 중인 사용 화장 도구 467개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퍼프의 피부 및 호흡기 질환 세균 서식률이 각각 57, 72%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화장을 할 때마다 2명 중 1명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2명 중에 1명은 이게 정말 심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매일 트러블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성인들은 여드름보다는 트러블이 올라올 때 분명히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이나 어떻게 보면 살균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특히 이 뭐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때잖아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 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도 살균이 됩니다. 오. UVC 자외선은 유전자 염기를 서로 복귀하여 미생물을 파괴합니다. 오. 그래서 여성분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저희가 사실 요즘 고민을 하는 게 호흡기 질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만지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라든지 다 꺼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쿠션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사실 씻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걱정에서 벌써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제품 제작을 하셨고 또 사용성 평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번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어떤 분들이 좀 주로 사용을 하게 될까요? 뭐 모든 여성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뭐 피부 트러블이나 좀 피부 관리가 진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담 없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사실 모든 여성들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누구나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 더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 뭐 여자친구인가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투에서 최전선에서 이제 싸우고 계시는 이제 의료인들인데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도 지금 2.5단계로 곧 3단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이런 시기에 의료인들 이전에 사랑받아야 될 이제 그 여성분들인 그 뭐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 의사분들 모두 이렇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웃음을 잃지 않도록 미약하지만 작은 선물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도 만나 뵀지만 일선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환자들과 접촉했던 이유만으로 격리를 당하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의 이름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피부라는 기업명 조금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네, 살아있는 피부의 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표면 그리고 우리 사람의 피부를 포함하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지구와 인류의 건강이 지속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기업명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품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게요. 예.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한 제품이 지금 이렇게 제작이 된 거잖아요. 예.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쿠션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고요. 옆으로 봤을 때도 좀 높아요.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그 쿠션을 넣는 거죠, 리필용을. 예, 네, 한번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예요. 리필용을 꺼내서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딱 들어가네요. 딱 맞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쿠션도 있잖아요. 쿠션. 네, 쿠션은 네.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아래에다가 놓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열면 이 공간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지금 보니까 살균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번 이렇게 쿠션은 따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넣어서 덮어주시면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살균이 시작되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화장 후 케이스를 닫음과 동시에 살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쿠션처럼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 살균 소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60초에서 180초 사이로 잡고 있고요. 예, 어차피 이제 화장을 끝낸 후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살균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시제품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뒤쪽에 보니까 USB 꽂는 곳이 있네요. 예, 뒤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휴대성을 높이고자 충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USB-C 타입을 삽입했습니다. 사실은 뭐 시계에 들어가는 건전지라든지 일반 건전지가 아니라 요즘은 거의 다 USB 충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왜 핸드폰도 충전 배터리가 없으면 카페에 맡길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충전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쉽게 맡길 수 있게끔 USB로 충전을 해서 간편하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이 짧게 되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좀 살균 소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급식소에서 수저나 컵을 두는 그 살균 소독기 있잖아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예.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독이 가능하게끔 기술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UVCC 기술을 개발한 곳은 이제 LG 이노텍이 2017년에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도 이제 적정 기술을 통해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번거롭다면 사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거부하거든요. 사용자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소독도 가능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네. 이제 살균이 됐을 때는 네. 살균할 때는 닫음과 동시에 살균할 때는 초록색 램프가 들어오고요. 네. 충전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불이 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불이 꺼지고요. 자동적으로 네. 꺼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 이걸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정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네. 소독을 못 하잖아요.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많은 여성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아름다운 건강, 지구를 생각한 제품을 통해 살아있는 피부, 살아있는 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서 앞서 말한 것들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기존의 문제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라이트 쿠션 케이스로 예를 들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염된 퍼프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둘째, 쿠션 구매 시 나에게 맞는 화장품 성분만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뷰티, 자신에게 맞는 제품, 그리고 헬스, 피부 트러블을 방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장품 쿠션 케이스, 이것을 이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쿠션 케이스를 구매할 필요 없으니 지구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개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살균이라는 기능이 너무 좋잖아요. 기능이 좋은데 남들 다 쓰는 똑같은 쿠션 케이스가 아니라 내 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렇고 경제성과 환경적으로도 정말 두루두루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피부는 앞으로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향해 나갈 계획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PC와 스마트폰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하며 이제는 화장품도 디지털과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에 디지털을 더하여 코스메지털이란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자 합니다.
코스 메지탈 융합을 통해 인류와 지구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사람과 또 지구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살아있는 피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장 도구인 쿠션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들을 편하게 그냥 리필용 케이스만 넣고 또 아래쪽에는 쿠션만 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닫으면 자동 살균이 되고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살균이 되는 라이트 쿠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들의 위생이라든지 안전, 방역 수칙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리필용을 따로 구매를 하고 내용물만 구매를 하고 케이스를 구매하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개인적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케이스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이 좀 되는 게 이 케이스가 지금 이 디자인을 보기에는 뭔가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만의 케이스를 가지기에는 오히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심미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아직은 시제품 단계라서 열고 닫았을 때 뭔가 내구성, 문제도 조금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방향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막연한 아이디어지만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해커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문 검토를 받으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이제 피봇이 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이렇게 완료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경희대 캠퍼스 타운의 지원을 받아 현재는 홍릉 바이오 의료 창업센터에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핵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제품이 보다 나아지고 보다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수상팀 살아있는 피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융합 해커톤 수상작의 사용성 평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산업융합 해커톤은 산업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해서 후속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아이디어를 구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해커톤 대회 수상팀들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팀, 바로 애니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애니마의 백승진입니다. 저희 애니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니마는 동물과의 교감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팀입니다. 저희는. 네, 반려동물 헬스케어 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반려동물인데 헬스케어라는 건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인지 또 아. IT 분야와 접목이 된 걸까요? 네. 저희는 지금 이 디바이스는 이제 이 디바이스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집약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료기기 정말 생소해요. 보통 네. 동물들을 치료할 때 의료기기는 많이 봤는데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기술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 반려동물이 걸음수 그리고 체온 그리고 심박수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한 디바이스로 모아서 그리고 데이터를 쌓는 건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에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동물에게 또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하실 만큼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또 창업까지 이어지게 되신 걸까요? 일단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려동물을 하나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다 많이 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보편적 지식이 수의학 지식이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말하는 없다라는 건 이제 아플 경우에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인터넷에서도 대략적인 정보만 있고 확실한 정보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보편화를 할 수 있는 수의학 지식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강아지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걱정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에 대한 또 애정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동물 의료 빅데이터 기기라는 건 아무래도 생소하죠. 어떤 기기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동물이 기본적인 생체 신호, 예를 들어서 걸음수, 심박수, 체온, 그 다음에 신체 밸런스. 여기서 말하는 신체 밸런스의 경우는 이제 동물의 경우 신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제 걸을 때 사람도 이제 한쪽 발이 이제 아플 경우 절뚝거립니다. 네. 동물의 경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 밸런스도 측정하는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사람들도 왜 저도 그 정형외과 가면 도수 네. 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맞추는 게 자세히 보면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평소에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물들이요, 이 기기를 착용하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물론 불편함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이 디바이스가 자기한테 상해를 가할까봐 불편함을 괜히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디바이스의 경우 동물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동물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동물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수의사들과 그리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의견을 이제 받아서 이제 충분히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손상을 가할 만한 그런 이제 재질도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작은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정도로 약간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네. 실제 제가 집에 나중에 이제 사진을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 동물한테 달아놓은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보통 개들의 경우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원래 일단은 실제 동물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게 사정상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귀여운 돼지 인형을 준비했거든요. 네. 장착시켰을 때 일단 실제 사진을 보시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도 거부감이 없게 잘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경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 일단 이 디바이스로 걸음수와 체온, 현재는 걸음수와 체온, 그 다음에 심박, 신체 밸런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걸음수의 경우 이 이제 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동물이 움직일 때 이 여기서의 이제 Z 좌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뀝니다. 네. 그 Z 좌표를 가지고 이제 걸음수를 검출해서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워치랑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오차가 이제 0점 몇 개대로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걸음을 검출하고 체온의 경우 여기 이제 이걸 잠시 이제 빼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체온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체온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 동물의 체온을 이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어떤 무게인지 좀 네. 궁금해요. 네. 이 이렇게? 무게의 경우 가벼운데요? 예, 60g 네. 정도로 이제 스마트워치와 크게 차이가 없는 무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지만 네. 저의 손목에 올려뒀을 때는 전혀 무겁거나 활동성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동물이 어느 정도 뭐 사이즈가 있는 정말 작은 동물이 아니라면 괜찮을 맞습니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동물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다거나 네. 소 같은 경우에는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개발이 될 뭐 예정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은 동물의 경우 이제 밴드 형식으로 탈부착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큰 동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디바이스 상태를 유지하고 대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임시로 일단 이제 줄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벨크로 찍찍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동물의 경우 이게 더 쉽고 그 다음에 큰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크게 큰 동물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크게 없는데 일단 소 같은 경우도 근데 다리에 달거나 그런 방식으로 다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아까 걸음수와 체온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심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심박도 이제 정확한 접촉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접촉이 되거든요. 네. 반려동물과. 네. 그래서 실제 심박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신체 밸런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걷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동물이 이제 신체 밸런스가 안 좋다, 뭐 몸이 안 좋아서 신체 밸런스가 안 좋을 경우 이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울기를 이제 비교해서 이 기울기가 커질 경우 신체 밸런스가 안 좋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알람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실제로 이제 출력하고 서버에 저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걸음을 뒤뚱뒤뚱 걷듯이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저는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기기는 정말 좋지만 네. 뛰었을 때 흘러내려서 파손이 되거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두 줄로 해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실제로 동물 가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경우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총 4개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정말 그거는 실제로 정말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고정을 하면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진짜 저희도 이제 흘러내리는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흘러내리면 데이터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접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가방 형식으로 아예 해서 가방에 넣어버리는 형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네, 외관상으로도 이제 훨씬 더 이제 뭔가 더 이쁘거든요. 일단 가방 형식으로 하면. 시제품 단계에서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다른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옆을 보니까 또 충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기계 사용성이나 편리성은 어떻게 될까요? 편리한 충전할 때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 디바이스를 이제 떼내서 이제 네, 지금 벨크로 부분이니까 벨크로 부분을 그냥 단순히 떼내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를 충전을 그냥 시키고 이제 이용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충전했을 경우 이제 동물한테 이제 하루 종일 달아놓는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한 하루는 일단 거뜬하게 계속해서 이제 디바이스가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배터리는 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하루마다 이제 계속 충전시켜주기 좀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일단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충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기를 바꿔가면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는 동안 빼서 하루 정도 지속이 된다면 자는 동안 충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워서 좋긴 해요. 근데 네. 조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 딱딱한 느낌 때문에 이 내구성 문제가 조금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 얘기했던 게 이제 동물 가방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동물들 옷이랑 이제 비슷한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손수건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 하면 이런데 이제 둘러싸여지는 느낌입니다. 네. 둘러싸여서 이제 줄만 이제 밖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구성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구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동물의 건강을 챙기는 기기이다 보니 익숙해질 수 있다면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이번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는 어떻게 출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해커톤 대회의 경우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기사를 보고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상까지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다 상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후속 지원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앞쪽에 시제품 제작까지 되어 있고요. 네. 사용성 평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향후에도 이 본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화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은 이 제품을 이제 반려동물을 실제 키우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 분들에게도 판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는 반려동물 보험사와 반려동물 사료회사에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사업화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관련 있는 뭐 산업이라는 축산도 그렇고 반려동물 보험사 여러 관련 있는 산업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사용하기에는 가격대도 또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격대의 경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5만 원에서 6만 원대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네, 이게 네. 지금 저희가 일단 생각해 두는 가격대의 이유는 일단 현재 반려동물이 아파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상담만 받는 경우에도 2만 원에서 3만 원이
이제 나오고 그쵸. 실제로 진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0만 원 정도, 최소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는 이제 아까 말한 축산업 쪽에서는 한 마리당 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저희는 물론 이 디바이스가 어떤 수의사한테 가는 것만큼의 효과는 절대 내지 못합니다. 대신 그런 상담을 받는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적정선을 이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아주 사실 조금 저렴한 가격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활력 징후에 대한 기능만 있기 때문일까요?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객들과 이제 사람들과 미팅을 많이 나눠본 결과 저희는 제품 가격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딱 적절하다고 잡았는데 이제 그분들께서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 돈이 절대 아깝지 않으니까 더 비싸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기능을 더 넣어보면서 가격대를 이제 또 다시 설정을 다시 해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병원 가는 비용을 줄이고 평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고 대화가 되지 않는데 아프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렇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개발하실 때부터 뭔가 좀 고려하셨던 다른 산업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축산업 쪽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사업화를 진행시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축산업 이제 시장의 경우 소화돼지 물론 이제 다른 동물들도 집단 사육을 다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집단 사육의 경우 한 마리라도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제 질병을 가진 개체가 있으면 모두 집단으로 다 이제 폐사 조치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폐사 조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봄으로써 이런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런 폐사 조치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막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축산업 시장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제품의 질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결국 저희 같은 소비자는 고기를 더 싸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사료회사나 동물보험회사 같은 데 데이터를 판매를 함으로써 사료의 경우 현재는 재료 그리고 나이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더 세분화해서 종별 그리고 이 아이의 이제 크기에 따라 이제 뭐 무게에 따라도 이제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지금은 이제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그 보험조차도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쌓인 거를 가지고 가면 어떤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세분화된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IT 의료기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이고요. 축산업에 대해서 안정시키면서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비용도 줄여줄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면서 보험까지 연결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사람도 보험을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 사실 체크가 되면 보험에 뭐 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의료기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대신 이제 사람한테 하려면 훨씬 더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디바이스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또 좀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향후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 이런 면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추가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디바이스에 미니 카메라를 장착해서 반려동물 주인이 보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시선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장착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센서도 하나 장착시킬 예정입니다. 이 위치 센서의 경우 이 위치 센서가 일단 보통 이 디바이스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집 주인들이 어디 나가거나 출근하거나 이럴 경우 위치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물이 집 내에서 어느 위치에 제일 많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 동물이 만약 어느 위치에 잘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면 이 동물이 어떠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 분리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센서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훈련을 통해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의 경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착해 놓은 형태 말고 이제 짧으면 2초에서 3초, 길면 5초 정도까지 이제 살짝 탈부착하는
그런 밴드 형식의 디바이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의료 데이터, 평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애니마의 동물 의료 빅데이터 기기를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동물과 또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없고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평소에 챙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동물의 평소 건강 상태를 챙길 수 있는 실용성과 또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저희도 사람들도 병원에 다니고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들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 산업에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직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게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이 디바이스로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일단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계속 지금 데이터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면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그동안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균값을 다 이제 얘기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신체 밸런스나 아니면 평소의 걸음이나 다른 평균의 개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얘가 상태가 평균 다른 개들과 어떤 게 안 좋구나 그런 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네, 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산업과의 연계까지 생각하시는 훌륭한 정말 팀장님 만나봤습니다. 애니마의 백순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융합 해커톤 수상작의 사용성 평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모입니다. 산업융합 해커톤은 산업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해서 후속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아이디어 구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해커톤 대회 수상팀들을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지든 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지덴의 대표 이재용입니다. 저희는 치과 의료와 IT를 융합시켜서 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의사 사례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 방법, 비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덴탈 갤러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을 찾는다는 게 많은 분들이 조금 치과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치과 의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믿을 만한 치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내가 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남기고 치과 의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력을 봤더니 굉장히 훌륭하신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실제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개원을 했었던 치과 의사인데요. 개원을 시작하기 전에 재래시장에서 봉지기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부항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셨는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당장에 식사를 못 하시는 정도가 아니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업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과 진료를 조금 미루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아프다 말면 안 가게 되는 게 치과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네, 거기에는 제 경험상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료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원을 했을 당시에 보강검사 시 항상 사진을 찍어서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치료가 이런 상태이니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상담을 드렸는데요.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입 안을 보면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많이 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치과 정보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진료를 하면서 구강 사진이 점점 쌓이게 되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또 마케팅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왔었는데 저희 직원이 하루는 저희가 다산 콜센터도 아니고 너무 많은 전화를 받기가 힘들다고
퇴사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환자를 어떻게든 좀 적시에 치료해 드리는 게 목표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방법이 바로 병원의 뭔가 차별화 전략이 됐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치과를 운영하는 데만 써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고 사람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증상과 시술별로 분류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 보았고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와서 방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업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치과 의사 선생님에서 이제는 IT 개발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까지 오셨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구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치과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증상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례를 통해 증상과 시술 방법, 진료 비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례 검색 기능이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포토 상담 기능인데요. 치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 사진을 찍고 질문을 남겨서 치과 의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 차트 기능인데요. 환자가 본인의 구강 상태와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본인의 구강 상식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벤트성 광고를 지향하고 사례와 정보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제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고민이 되시나요? 내 치아를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지 알려주는 치과 의사 지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치과 의사 지인이 없어도 대략적인 전문가 가이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덴탈 갤러리 앱에서 말이죠. 덴탈 갤러리는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맞춤 구강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진료된 다양한 사례 사진이 증상별, 시술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나와 유사한 사례를 손쉽게 찾아서 진단, 치료 방법, 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검색을 원하실 때는 내 치아가 깨졌다면 증상에서 치아 손상, 그리고 깨진 치아를 고릅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중에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클릭해서 진단, 치료 방법, 실제 치료 비용, 그리고 예상 비용 범위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좀 더 의문점이 남아 물어보고 싶다면 포토 문의를 클릭하고 증상별로 분류된 타인의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이 없다고요? 그럼 구강 사진을 찍고 포토 문의를 등록하세요. 치과 의사로부터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는 정확한 구강 상식과 나의 구강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이 차트의 치계부에서 구강 상태와 치료 기록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강 상식을 퀴즈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맞춤 치과 정보를 치과 가기 전에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다양한 사례 사진, 그리고 치과 의사의 답변으로 막연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치계부로 나의 구강 정보를 기록해 보세요. 내 손 안의 치과 의사, 덴탈 갤러리. 와, 영상을 보고 왔더니 저는 당장 사용해도 좋겠다. 그리고 당장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완성도도 좋고 좋아 보이는데 수익 구조에 대한 걱정은 좀 남아 있더라고요. 아니, 광고를 지향하신다고요. 네, 온라인의 그 광고는 이벤트성 광고나 과장 광고, 단순 가격 비교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광고 풍토가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법도 병의원에 도움이 되어야겠지만 환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뭐 건강이나 목숨을 다루는 일이죠. 하지만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분명히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 사업화에 있어서 수익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벤트성 광고,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치과의사였지만 개원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마케팅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케팅의 범위가 치과의사의 소명과 품위를 해친다면 굉장히 불편한 마케팅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진의 적절한 니즈에 부합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병의원에 적절한 수수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 단순하게 진료가 아니라 뭔가 구강 쪽에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기존의 어플들을 또 살펴보면 또 있긴 있어요. 비슷한 게. 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치과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그 기능들이 대부분 본인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치과를 검색해 준다든지 네. 후기를 수집해서 모아서 보여주는 것 또는 공개되어 있는 수가표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증상을 가진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마치 지인인 치과 의사를 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한 최소 대면 서비스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정말 치과를 갈 때 치과의사 지인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들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도 비대면은 아니라 최소 대면은 좀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치과 진료는 특성상 대부분 시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걸 잘 살펴보면 치과를 비교하기 위한 쇼핑을 위한 내원, 그리고 간단한 증상을 문의하기 위한 내원도 있고요. 또 보험 청구를 위해서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내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내원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 덴탈 갤러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본업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바쁘신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로도 출전하고 구체화시키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서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규제 완화와 산업융합을 주제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였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그에 따른 후속 지원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해커톤 대회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에게 후속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건데 어플리케이션도 초기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산업융합 해커톤을 통해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치과 정보 큐레이션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함으로써 위배되지 않는 제도의 범위 안에서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속 지원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과 사용성 평가 단계까지 저는 보니까 굉장히 지금 완성도가 이미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향후에는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추가로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덴탈 갤러리에 3가지 기능을 보완하는 계기가 된 것과 더불어서 사용자 구강정보 보호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과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앞으로는 또 더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 덴탈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 네. 다양한 분야에 뭐 적용을 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의과로까지 확장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의 전문 분야는 치과이기 때문에 현재는 치과 영역에 보다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하긴 뭐 좀 다양한 것보다는 전문성으로 가는 게 더 신뢰가 가고 또 몸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구강 관련 시장은 치과 의료 시장뿐만 아니라 구강용품이나 치과 보험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고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치과 의료계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덴탈 갤러리 서비스가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나면 해외 진출을 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게 궁금할 때는 어디가 아프다, 무슨 속이 안 좋습니다, 위가 아픕니다 이렇게 할 때는 증상만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 치과 치료는 사진 없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네. 보완점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어플리케이션의 향후 개발 계획이라든지 추가 뭐 개선 계획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2021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과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수집되어 있는 부엉 사진을 데이터셋으로 해서 테스트 중이고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사용자가 본인의 부엉 사진을 촬영해서 자동으로 유사한 사례를 검색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치과 내원의 필요 확률을 알려주는 그런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뭐 위가 아파요, 장이 꼬여요 이런 증상들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병원을 꼭 찾아야 되고. 근데 구강은 입을 한번 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쉽게 진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 구강 관리를 구현해내는 것이 목표이고요. 개별 사용자에게 큐레이션된 보다 맞춤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활용은 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진료의 사진과 또 여러 가지 증상, 진단, 비용을 알 수 있는 이지덴의 덴탈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다면 지금까지 불편했던 치과를 가기까지 불편했던 뭐 걱정되는 점, 비용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가장 강점은 현직의 치과 의사가 직접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정보들을 담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보면서 분명히 진단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 수는 있었지만 병원의 홍보나 정보성만이 가득했던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덴탈 의료 분야의 진짜 구강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지덴이 보험사라든지 구강용품 관련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덴의 이재용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이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이 활성화에 따라서 좀 미래의 우리의 덴탈 건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이데이터의 활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치과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본인의 구강이 언제 어떤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여쭤보면 항상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규제에 의해서 나의 구강을 관리하고 치료했던 기록들이 치과 병의원에 차트로 남아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고자 한다면 가서 열람 동의를 하고 받아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편리하게 디지털을 이용해서 오갈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서비스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세계적인 추세상 분명히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저희 덴탈 갤러리가 그 안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정보를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리는 번역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조만간 저희 구강관리는 이 이지덴의 어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용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융합 해커톤의 수상작의 수상팀들을 모시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제품이 되고 구현화가 되는지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융합 해커톤 대회는 매년 상반기에 참가팀을 모집하고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과 또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정어리게 지켜봐 주시고 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산업융합 해커톤 사용성 평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